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튀겨 먹어도 맛있고, 구워 먹어도 맛있고, 쪄 먹어도 맛있는 고구마 팀의 발표를 맡은 김지현입니다. 저희가 이번 해커톤 기간 동안 진행한 텍스트 트랜스포머 TT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발표 순서는 프로젝트 소개, 그리고 프로젝트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결과, 그리고 저희 결론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로젝트 소개입니다. 프로젝트 소개에 앞서서 저희 팀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저희 팀은 저를 포함해서 총 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 각각 담당 역할은 표의 오른쪽 부분과 같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최근 영화나 애니메이션,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웹툰과 같은 컨텐츠가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컨텐츠들은 현지화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예를 들어서 이미지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는 상품에 있는 텍스트를 왼쪽에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텍스트로 바꾸고자 한다면 다 CG, 사람의 작업을 통한 과정이 필요하고, 오른쪽에 있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서 웹툰으로 제공한 자료인데, 여기서도 이게 만약에 화장실이라고 하는 글씨를 오른쪽처럼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영어로 바꾼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자동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 직접 사람이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에 들어가는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글씨가 가지고 있는 주변 배경과의 컨텍스트나 색상, 폰트 같은 스타일을 살려서 자동으로 텍스트를 변환해주는 신텍스트 에디팅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텍스트 에디팅 방법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영상 기반, 이미지 기반의 컨텐츠 현지화에도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신텍스트 디텍션을 위한 데이터 생성에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신텍스트 디텍션, 그러니까 이미지 내에 존재하는 텍스트를 검출하기 위한 데이터셋에도 다른 데이터셋들과 비슷하게 그러니까 사용자가 많은 영어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근데 영어로 존재하는 데이터셋을 신텍스트 에디팅, 그러니까 이미지 내에 존재하는 텍스트를 바꿔주는 기술을 이용해서 적용을 하면 다른 언어의 데이터셋을 쉽게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신텍스트 에디팅 과정을 하는 것이 저희 프로젝트 목표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왼쪽에 그림을 입력으로 넣어서 디텍션 모델이 텍스트 영역을 찾아주면 그 텍스트 영역에 있는 글자들을 저희가 원하는 글자로 자연스럽게 스타일을 바꿔서 최종적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 진행은 아무래도 저희가 최종적으로 구현하고자 했던 논문이 공식 구현체라든가 비공식 구현 코드가 온라인에 공개된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다 직접 구현해야 했고, 데이터셋도 수집하고 생성하는 과정이 길어서 아무래도 데이터 수집이나 모델 구현 학습 쪽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는 이러한 신텍스트 에디팅을 저희는 처음에는 신텍스트 리무벌, 그러니까 텍스트가 있는 영역을 지워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원하는 스타일로 바꾼 폰트 스타일 트랜스퍼, 이렇게 총 2개의 스테이지로 이루어진 방법들로 처음에 접근을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관련된 논문들을 리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논문들을 조사하는 과정 중에 이렇게 엔드 투 엔드로 이런 과정이 아니라 한 번에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또 그 엔드 투 엔드로 신텍스트 에디팅을 하는 방법에 대한 논문들을 살펴본 결과 리라이트 넷이라고 하는 네트워크가 가장 저희가 성능이 좋고 인퍼런스나 이런 데 소비되는 리소스도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리라이트넷을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라이트넷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클로버 AI 팀에서 연구 결과로 발표한 논문이고,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크게는 5개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고, 학습 단계에서는 5개를 사용을 하고, 인퍼런스 단계에서는 3개의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인퍼런스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 논문에 GitHub 주소가 제공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올렸다가 삭제가 된 건지 애초에 올라오지 않은 건지 그 링크가 유효하지 않아서 어쨌든 구현체가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직접 다 구현을 해서 학습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라이트넷 논문에 나와 있는 인퍼런스 페이지는 우선 이미지 2개를 입력으로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는 저희가 글자를 넣고자 하는 이미지, 그리고 저희는 아래쪽에는 저희가 넣고자 하는 글자 이미지를 각각 인코더에 집어넣습니다. 인코더에 집어넣으면 동그라미와 세모가 결과로 나오게 되는데, 이 동그라미는 이 텍스트의 내용이 아니라 텍스트 주변에 있는 배경이나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폰트가
소위 말해서 스타일이라고 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피처들이고, 요 삼각형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글자가 어떤 글자인지, 여기서는 차이니즈가 되겠죠. 차이니즈라는 글자가 갖고 있는 특징들인 컨텐트 피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서는 이제 스타일, 피처, 동그라미를 사용을 하고, 아래쪽에서는 이 클로징이라고 하는 컨텐트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컨텐트 피처, 이 두 개를 제너레이터 입력으로 넣어주면 최종적으로 위쪽의 스타일을 가지면서 아래쪽 클로징의 컨텐트를 가지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이렇게 작동하도록 학습하기 위해서 논문에서는 두 개의 학습 단계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합성 데이터에 대한 학습 단계인데요. 합성 데이터는 말 그대로 합성을 한 데이터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타일은 동일하나 컨텐트가 다른 두 개의 이미지를 페어로 입력으로 넣습니다. 그럼 위쪽에서는 스타일 정보만 가져오고 아래쪽에선 컨텐트 정보만 가져와서 제너레이터 입력으로 넣으면 위쪽에 스타일, 아래쪽에 컨텐트가 들어간 이미지가 나오게 되고 요 이후에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이미지를 그라운드 트루스와 비교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넣어서 어큐러시를 판별하는 쪽은 이제 일반적인 겐 학습 구조와 비슷하고 조금 다른 지점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논문이 조금 다른 지점이라고 하면 여기 레코그나이저가 추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레코그나이저는 위쪽 이미지에서 만든 컨텐트 피처를 입력으로 받아서 실질적으로 텍스트 레코그니션과 동일한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이 텍스트 레코그니션을 위한 로스가 떨어지게 학습을 한다고 하는 건 요 삼각형이 요 텍스트를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다는 거고, 그렇다는 건 요 인코더가 이 텍스트, 그러니까 컨텐트 피처를 잘 분리해낼 수 있도록 유도해준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스타일에서 컨텐트가 다른 합성 데이터를 사용하는 트레이닝 단계가 있고, 아래쪽에서 리얼 데이터, 그러니까 실제 사진에서 획득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하는 단계인데, 여기서도 동일한 두 개의 이미지를 준비를 하고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여기 이렇게 임의의 길이로 구멍을 냅니다. 그래서 이 구멍이 난 이미지에서는 스타일 정보를 가져오고 아래쪽 원본 이미지에서는 컨텐트를 가져와서 이 싱텔이라고 하는 컨텐트를 가지고 이 위쪽 이미지에서 빈 공간을 스타일 피처를 통해서 메꿔내는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디스크리미네이터랑 그라운드 트러스와 비교하는 건 동일하고요. 그래서 신스, 그러니까 합성 데이터에 대해서 훈련하는 건 컨텐트 분리 능력을 좀 향상시켜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래쪽에서는 요 스타일 정보가 좀 부족할 때 이 스타일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해주는 단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발 환경이 일단 GCP 이상에서 GPU를 사용을 했고, 저희가 코드는 뭐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이제 파이썬 파일 같은 경우도 이제 실시간으로 협업이 가능해서 주피터 랩을 사용을 했었고, 딥러닝 프레임워크는 파이토치, 그리고 저희가 학습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각화는 텐서보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는 그러니까 뭐 합성 텍스트 데이터셋이 공개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긴 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것처럼 동일한 스타일의 서로 다른 컨텐츠, 텍스트가 다른 데이터셋은 사실 공개되어 있는 게 없어서 저희가 생성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생성할 때 사용한 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로바 AL 팀에서 공개한 건데, 그 신스타이거라고 하는 그 연구를 참고를 했고, 그래서 동일한 스타일, 그러니까 동일한 폰트나 동일한 기울어짐, 동일한 색상을 가지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이미지가 한 쌍으로 텍스트, 그러니까 데이터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리얼 데이터, 실제 사진에서 취득한 텍스트 이미지인데, 요거는 저희가 문서 인식 관련 학회로 유명한 ICDAR에서 공개한 2013년도, 15년도, 17년도, 4개년도에 걸친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요. 여기서는 뭐 13년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사용하는 뭐 VOC 포맷을 따라가긴 하는데, 이제 15년도, 17년도, 19년도는 이렇게 직사각형이 아닌 다양한 형태로 표현이 돼서 이런 것들을 VOC 포맷으로 바꿔주는 거를 적용을 저희가 했었고, 코코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많이 사용하는 코코 데이터셋에서 텍스트가 존재하는 이미지들에 대한 서브셋입니다. 코코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폴리곤 형태로도 존재하기도 하고 해서 이 데이터셋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VOC 포맷으로 바꿔주는 과정을 거쳤었고, 그렇게 해서 VOC 포맷으로 거친 이미지에서 텍스트가 존재하는 영역을 잘라내고,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이미지가 그러니까 준비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의의 위치에 구멍을 내서 이렇게 두 개의 이미지를 하나의 데이터셋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델 구현은 논문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따라가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래서 논문에서는 인코더로서 레지넷을 사용을 했다고 해서 저희는 이제 이미지넷에 대해서 프리트레인드된 레지넷 18을 사용을 했고, 컨텐트 인코더에 대해서는 뭐 바이디렉셔널 LSTM, 레코그나이저에 대해서는 그 어텐션이 있는 LSTM, 그리고 뭐 제너레이터에 대해서는 뭐 이제 인코더와 같이 묶여서 유넷의 구조,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픽스 투 픽스에 있는 패치겐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현한 모델이 어떤 로스가 어디까지 어떻게 전파가 되는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단계의 그림에서는 잘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따로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이 논문에서 보여주는 최종 로스식은 오른쪽 위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애드버서리얼 로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애드버서리얼 로스에 대해서만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애드버서리얼 로스와 뭐 제너레이션 로스, 뭐 퍼셉추얼 로스 같은 것들은 이제 제너레이터나 인코더까지 다 이렇게 전파가 되고요. 요 퍼셉추얼 로스 같은 경우와 요 제너레이션 로스는 다 에런 로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미지가 얼마나 다른지 에런 로스를 통해서 구하고 있고, 애드버서리얼 로스는 크로스 엔트로피로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확인해야 되는 점은 텍스트 로스는 뭐 제너레이터나 디스크리미네이터 쪽에 전파가 되지 않고 오로지 이 루트, 이 경로를 통해서만 로스가 전파가 돼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리얼 이미지, 실제 이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따로 별도의 텍스트 레코그나이저가 존재하지 않아서 텍스트 로스에 대한 오류, 그러니까 로스는 발생하지 않고 이제 나머지 제너레이션이나 애드버서리얼 그리고 퍼셉추얼에 대한 로스만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제 파이토치 3.9 버전, 죄송합니다. 파이썬 3.9 버전, 파이토치 1.11 버전에서 코드를 구현을 했고요. 트레이닝 데이터는 이제 각각 칼라 3채널, 32에 128 크기 다 모두 균일한 크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얼 데이터, 그러니까 합성 데이터가 18만 장, 리얼 데이터가 약 6만 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합성 데이터가 약 800만 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800만 장은 사실 저희가 그만큼 준비를 못한 게 저희가 이게 18만 장을 하는데도 약 24시간 가까이 소요가 돼서 그만큼의 데이터를 준비하기는 힘들다고 판단을 했고, 근데 논문에서는 이제 리얼 실제 이미지 데이터는 6만 장 정도가 있다고 해서 저희 그 비슷한 양을 준비를 했고, 합성 데이터가 18만 장인 이유는 그 논문에서 미니 배치, 하나의 미니 배치에 그 합성 데이터와 리얼 데이터가 약 3대 1의 비율로 한 번에 입력이 돼서 저희는 그 비율을 최대한 따라가고자 리얼 데이터의 3배인 약 18만 장을 합성을 해서 직접 합성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최종 결과 같은 경우는 약 1000회폭 저희가 80여 시간 동안 학습을 시켜서 결과를 얻었고요. 네트워크에 사용된 뭐 최적화 함수나 러닝 레이트 스케줄러 같은 경우는 뭐 아담이나 사이클릭 러닝 레이트 스케줄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스랑 저희가 뭐 FID, PSNL 같은 매트릭, 그러니까 성능 평가를 위한 매트릭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텐서보드를 사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실험이 진행된 종류는 우선 1번으로 논문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 사실 더 많긴 한데 일단 수치가 논문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실험을 했던 사항이 있고, 논문에 나와 있지만 저희가 논문에 있는 걸 그대로 따라 했을 때 성능이 나오지 않는 것 같다라는 판단에 추가적으로 실험을 진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까지 실험을 했음에도 뭔가 성능에 조금 더 학습이 부족하다, 학습의 방향이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판단에 논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논문을 참고해서 추가적으로 적용한 사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선 1번 논문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논문에서는 초기 러닝 레이트, 그러니까 최초의 러닝 레이트는 제시가 되어 있는데 스케줄러에 따라서 러닝 레이트가 상승을 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최대 러닝 레이트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임의로 이 숫자에 뭐 10배, 100배 이렇게 설정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데이터가 많고 학습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전체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한 건 아니고 전체 데이터셋의 약 25%를 사용해서 실험을 진행하였고, 그래서 지금 뭐 왼쪽 아래나 그러니까 지금 보이시는 뭐 리얼젠, 뭐 신젠 같은 경우는 뭐 비슷하게 보이지만 뭐 오른쪽 아래 있는 두 그래프 같은 경우들에는 로스가 0.01, 그러니까 주황색의 그래프일 때 조금 더 잘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는 이제 앞으로 이 이후에 실험에서도 러닝 레이트를, 그러니까 최대 러닝 레이트를 0.01로 설정을 해서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논문에 나와 있지만 추가 실험을 진행한 사항 중에 저희가 이렇게 논문에서는 최종 로스텀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이, 저희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래프에서는 전체 데이터셋이 아닌 4분의 1 데이터셋만 적용을 했었는데, 전체 데이터셋을 적용을 했을 때 지금 여기 1.0이라고 되어 있는 주황색 그래프가 그 결과입니다. 근데 그 결과를 보면 이제 퍼셉추얼 로스가, 다시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면 퍼셉추얼 로스가 F폭이 증가할수록 잘 감소하던 것이 여기서는 F폭이 증가할수록 점점 증가하는 경향이 보여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겠다라는 판단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네,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다가 요 퍼셉추얼 로스에 대한 웨이트에다가 가중치를 부여를 하면 조금 더 이쪽이 유리하게 학습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가정을 세웠고, 그래서 1.0에서 증가한 1.5랑 2.0 그리고 3.0까지 실험을 진행해 봤을 때 지금 여기서 뭐 1.5 같은 경우는 오히려 로스가 크게 상승을 해서 좋지 않다라는 결론이었지만 2.0하고 3.0하고 비교했을 때는 로스 그래프가 거의 비슷하고, 지금 여기서 표현되고 있진 않지만 저희가 아까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지표들인 뭐 FID나 PSNR 같은 수치들이 2.0이 조금이나마 더 좋아서 2.0을 기준으로 삼고 추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실험에서 이렇게 2.0으로 적용을 했음에도 로스가 증가하는 폭이 감소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증가하고 있는 방향이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논문에는 192로 제시가 되어 있지만 저희가 추가적으로 실험해 본 사항이 384, 그러니까 배치 사이즈를 384, 그러니까 논문에 제시되어 있는 배치 사이즈보다 2배 키운 실험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이라고 되어 있는 게 저희가 기존 방금 전 슬라이드의 결과에서 배치 사이즈만 2배로 늘린 거고, 저희가 바라던 대로 이제 퍼셉추얼 로스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조금 더 성능을 그러니까 퍼셉추얼 로스의 웨이트, 그러니까 앞에 가중치를 조절함으로써 저희가 어느 정도 학습이 개선되는 걸 확인을 하고, 이제 애드버서리얼 로스에 대해서도 그런 걸 조금 적용해 볼 수 있을까라는 호기심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0.5라는 가중치를 적용을 했더니 이제 주황색 1.0, 그러니까 기존보다 조금 더 로스가 잘 떨어지는 거를 확인했고, 이후에도 계속 이걸 기준으로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퍼셉추얼 로스, 뭐 아니면 제너레이션 로스에 대해서 집중을 하느라 미처 체크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대한 로스가 몇 에폭 지나지 않아서 굉장히 빠르게 수렴을 해서 특정 에폭 이후에는 사실 정확도가 거의 1에 가까이 수렴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그 엔비디아에서 공개한 스타일겐 2 ADA 논문에 나와 있는 그 어댑티브 디스크리미네이터 어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의 일부를 차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너레이터와 비교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 학습이 많이 빠르다 보니까 이걸 좀 억제를 시켜줘야 된다고 판단을 했고, 저희는 아무래도 텍스트다 보니까 저기 논문에 제시되어 있는 총 18가지 어그멘테이션 방법 중에 저희는 일부만 차용을 해서 적용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적용한 결과 뭐 완전히 1.1에 도달하는 걸 막지는 못했지만 중간중간 이제 어큐러시가 크게 떨어지는 부분이 발생하고 로스가 0으로 수렴하진 않도록 만드는 데 성공을 해서 이후에도 이 방법은 계속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진행했던 세팅들, 그러니까 뭐 퍼셉추얼 로스에 대한 웨이트나 애드버서리얼 로스에 대한 웨이트, 이런 것들을 다 적용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 그래프로 뭐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대해서는 뭐 로스가 계속 수렴하는, 그러니까 뭐 장기적으로 보면 아주 수렴하는 방향인지 모르겠지만 중간중간 크게 치솟는 부분이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 이제 나머지 뭐 제너레이션이나 퍼셉추얼에 대한 로스는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 실험 결과는 이제 합성 데이터가 동일한 스타일이지만 컨텐트만 다른 이미지를 입력으로 넣어줬을 때는 처음에 여기 250의 폭에서는 이 형태가 조금 흐리지만 이제 500의 폭, 1000의 폭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뭐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세 번째 줄에 토킹이라고 하는 글자는 점점 더 선명해지고 저희가 인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바뀌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리얼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여기 익스프레스라고 했을 때 여기 익스프레스 빈 부분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채워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인퍼런스, 그러니까 테스트할 때 사용하는 실제 이미지에 저희가 임의의 텍스트 이미지를 넣었을 때 이게 얼마나 잘 바뀌는가를 확인을 했는데, 우선 250 에폭 먼저 보면 가장 저희가 특징이 그래도 좀 두드러진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세 번째 줄인데, 이 CC5라고 하는 글자를 고구마로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250의 폭에서는 가장 앞에 있는 글씨가 약간 C의 형태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500의 폭 지났을 때는 이제 S로 인식을 그러니까 S로 변환을 했다가 이제 1000의 폭이 됐을 때는 이제 G에 가까운 형태로, 그러니까 두 번째 글자도 O에 가까운 형태로 점점 더 변화가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뭐 여기 서비스 메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자 개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일치하지 않다가 어느 정도 글자 개수도 맞는 것처럼 점점 학습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학습이 완전 발산을 하거나, 그러니까 학습에 실패해서 결과를 못 얻은 건 아니고, 일단 저희가 시간 관계상 1000회포까지 해서 이 정도까지 결과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단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한계점이었던 것들은 실험에 필요했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러닝 레이트라든가 뭐 언급하진 않았지만 기타 여러 가지 구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중에서도 다른 논문을 참조해서 이건 이렇겠다라고 추측한 방법을 적용한 방법들도 있지만, 이건 도저히 논문의 저자들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세팅이다라고 확인되는 건 논문들 저자들에게 이제 문의를 했는데 저희가 답변을 받진 못해서 그냥 저희가 가정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학습을 진행을 했었고, 모델의 학습이 일단 너무 오래 걸려서 조금 더 다양한 실험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 좀 한계점입니다. 논문의 저자들은 이제 V100 GPU를 2장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훈련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최종적으로는 약 4일 정도, 그러니까 한 장의 GPU를 가지고 약 4일 정도 실험한 결과가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최종 결과고, 그래서 그 부분 뭐 하드웨어 연화 시간 이런 리소스의 한계 때문에 충분한 실험을 하지 못했던 점이 조금 한계점이고, 그 데이터 생성에도 많은 시간이 걸려서 그 부분도 좀 한계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 해커톤 기간 동안 진행하면서 좀 얻었던 경험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데이터셋의 설정, 사실 뭐 코코 텍스트, 뭐 디텍션에 대한 데이터셋은 존재하나 이게 이런 신텍스트 에디팅을 위해서 뭐 박스 단위로 자르고 뭐 페어로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기존에는 뭐 공개되어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다 직접 준비하면서 경험했던 부분들이 많았고, 이제 모델 학습도 일반적인 그러니까 공개되어 있는, 이미 저희가 널리 알려져 있는 아니면 코드 구현체가 있는 이런 것들과 학습의 순서라든가 로스가 전파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구현을 해보면서 좀 배웠던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텐서보드가 로스 플랫 이런 걸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로스 플랫을 보고 학습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어떤 걸 좀 바꿔봐야겠다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더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최대한 논문의 저자들이 사용했던 데이터의 수량만큼 준비를 하고, 이제 똑같은 하드웨어 환경은 아니더라도 충분한 기간, 그러니까 충분한 에폭, 더 많은 횟수로 학습을 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그게 모델 학습이 잘 된다면 이제 웹페이지에서 원하는 텍스트를 쉽게 바꿀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구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네, 혹시 심사위원분들 질문이나 피드백 주실 거 있으시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변경을 해보신 게 어떤 거 있으신 거예요? 여기에 저희가 다 적지는 않았는데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뭐 사실 옵티마이저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 여기 나와 있는 논문에 제시되어 있는 아담 말고 이제 뭐 다른 거 아담 W라든가 뭐 SG라든가 G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험을 해봤었고, 러닝 레이트 스케줄러도 여기 논문에서는 사이클릭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뭐 코사인 러닝 레이트 스케줄러라든가 이런 것도 적용을 해봤었습니다. 그거보다 그러니까 네. 적용해 봤는데 지금 쓰신 게 여기 적으신 게 더 결과가 더 좋았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바꿔서 실험했을 때 옵티마이저랑 러닝 레이트 스케줄러 같은 경우는 논문에 나와 있는 게 그냥 가장 좋았었고요. 뭐 러닝 레이트 같은 경우는 나와 있지 않아서 확인이 불가능하고, 뭐 요 로스 그러니까 그 논문에 나와 있는 로스의 요 앞에 저희가 어떤 추가적인 가중치를 부여했을 때는 저희가 설정한 환경에서는 저희가 실험한 결과가
더 좋아서 그쪽으로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는 이렇게 따로 가중치가 존재하진 않는데 저희가 임의로 실험을 해봤고 네, 그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혹시 그 그러니까 뭐 논문 아까 뭐 저자한테 물어도 보고 뭐 이렇게 막 하셨는데 네, 아까 답변을 못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지금 답변을 못 받았는데 그 못 받고 난 다음에 그 혹시 해결책은 혹시 찾아보셨을까요? 그러니까 뭐 네, 그 주요한, 그러니까 다른 부분도 있긴 한데 저희가 일단 주요하게 생각했던 게 네. 지금 여기에서는 이 슬레이드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그 컨디셔널 겐 구조에서 그러니까 컨디션이 대부분 다른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 바로 하나로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컴마로 해서 표현을 하고 그런 논문들의 대부분은 공식 구현체를 보면 그러니까 그 입력으로 들어가는 두 개가 다 동일한 크기로 맞춰져 있고 이제 채널 축으로 컨캣을 해서 입력으로 넣어줍니다. 근데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 그 바로 구분되는 게 하나가 존재를 하고 그 뒤에 이제 컴마로 하나가 더 존재를 해서 총 3개의 입력이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들어가는데 그 입력이 들어가는 형태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했었고 근데 그 답장이 오진 않아서 저희가 그냥 임의로 다른 논문들의 방법들과 비슷하게 3개의 입력을 그냥 컨캐스를 해서 입력으로 넣어줬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발표를 듣다 보니까 이게 뭔가 논문에 되게 뭔가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속 이 논문 구현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 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네. 그러니까 네, 말씀드렸던 그 신텍스트 에디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봤던 논문 몇 네. 가지들이 있는데 이제 그 네. 중에 성능이랑 이제 인퍼런스 하는 그 과정을 살펴봤을 때 뭐 수학 텍스트 같은 경우는 이 백그라운드를 지워내고 스타일을 트랜스퍼하고 그 뒤를 이제 그 두 개를 같이 블렌딩하는 네트워크까지 있어서 네. 학습도 조금 더 힘들 거고 인퍼런스 하는데도 좀 더 힘들 거라는 생각에 이제 요 논문을 선택을 했고 근데 이 논문을 선택한 이후에 이 논문에 대한 구현체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걸 구현하는데 저희가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혹시 그 논문의 한계는 있었을까요? 한계점? 그러니까 뭔가 그 논문을 보셨으면 뭐 분석을 좀 해보셨을까요? 이 수업 텍스트 논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네네. 그러니까 일단 그거보다 뭔가 성능을 더 높여서 만들려고 한다거나 뭔가 이런 게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대로 구현이라기보다는 혹시 그런 걸 좀 보셨을까 해서 그냥 여쭤봤습니다. 뭐 지금 뭔가 여러 개 논문이 있을 때 그 중에 저희가 그러니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한 걸 선택하긴 했지만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한계점을 느끼고 추가적으로 더 뭐 구조 변경이라든가 이런 적극적인 실험을 한 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네, 질문을 저도 여기까지. 질문이 있는데,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제 구현체가 없는 이제 논문과 혹은 어떤 아키텍처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구현을 하셨어야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 논문에서 제시한 실험 조건이랑 동일하게 한번 적용을 해보고 이제 논문이랑 논문에서 제시한 퍼포먼스랑 비슷하게 나는지를 사실 체크를 해보고 본인들의 프로젝트에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저자들도 체리 피킹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조작들이 들어갔을 거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구현체가 없으면은 사실 이제 프로젝트를 하신 구성원들께서 이제 직접 제대로 구현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도 이 논문에서 주장한 결과랑 이제 비교 대조를 해보지 않으면은 정상적으로 잘 구현을 하셨는지를 저희가 알 방법이 없거든요. 코드 네. 단위로 뜯어보는 게 아니면은. 그래서 1차적으로 만약에 논문의 성능과 직접 동일한 실험 환경에서 리프로덕션을 해보신 결과가 없다라는 거를 조금 아쉬운 점으로 뽑고 싶고요. 네. 그 부분은 네. 아무래도 뭐 데이터 양이라든가 저희 하드웨어라든가 시간 이런 좀 리소스의 한계가 좀 있어서 네. 저희도 하고는 싶었는데 네. 네, 사실 구현체가 있으면 테스트만 그대로 해보면 되는 거였는데 네. 이제 구현 작업을 아예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하시다 보니까 좀 그런 점이 있었을 거라는 점은 좀 이해를 하고 그리고 또 저자들에게 직접 컨택하려고 하셨던 점까지는 그래도 좀 높게 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발표 자료 중에서 일단 추가적인 실험을 보면은
네. 네, 모델의 아키텍처 자체나 어떤 그런 모델을 수정하시기보다는 이제 직접적인 하이퍼 파라미터만 좀 수정을 하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향이냐면은 이제 엔드 투 엔드로 이제 이 OCR에서 주로 쓰는 CRNN을 그대로 사용을 하다 보면은 어디서부터 뭘 바꿔야 될지가 되게 좀 애매하다 보니까 하이퍼 파라미터만 바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서 텍스트를 디텍션 하는 과정이랑 이제 트랜스퍼 하는 과정을 구분을 하면은 이제 어떤 게 문제다라는 중간 점검이 되는데 엔드 투 엔드로 해버리면 그게 확인이 안 돼요. 네. 네, 좀 그런 면이 나타나서 이제 엔드 투 엔드 자체가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바꾸거나 에포크를 그냥 눌려보거나 하는 식의 어프로치밖에 현실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점이 또 그냥 구조적인 한계성도 있었다라는 게 좀 많이 아쉽고요. 네, 그리고 첫 번째, 그리고 사실 처음에 이제 배경 설명해 주셨을 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뭔가 좀, 맨 앞에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겠어요? 앞쪽에 이제 배경 설명을. 네. 네. 이제 저도 유튜브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이제 뭐 편집자 갈아 넣었냐 약간 이런 것처럼 뭐 심야식당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일본어로 된 간판들 한국어로 바뀌고 이렇게 해서 약간 좀 멀티링구얼 어프로치라던가 트랜슬레이션이 들어가는 걸로 약간 기대를 했어요. 네. 근데 근데 이제 좀 이번 태스크 자체는 이제 어떤 이미지 내의 텍스트를 다른 텍스트로 다른 텍스트 중에서 서로 이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을까요 혹시? 제가 지금 그 소리가 끊겨서 들렸는데 저만 끊겨서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그러니까 네, 그냥 끊겼군요. 그러니까 혹시 이번에 이제 네. 네, 네,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냥 혹시 지금 들리시나요? 네, 지금 잘 들리는데 중간중간 들렸던 내용으로 추론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텍스트를 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언어 트랜슬레이션이나 뭐 이런 데 적용할 수 있는 거를 가정을 한 거냐고 물어보시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주로 사용된 데이터가, 그러니까 저희가 합성해서 사용한 데이터가 일단 영어라, 지금 당장은 영어에 한정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언어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네, 네. 마찬가지로 사실 이런 멀티링구얼 어프로치도 엔드 투 엔드면 불가능해요. 사실 그 네. 데이터의 통째로 모든 언어에 대한 모든 이미지가 다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이게 중간에 텍스트를 이제 레코그니션 한 이후에 트랜슬레이션 작업이 들어가서 다시 모델에 들어가는 거 아니면은 엔드 투 엔드는 영원히 못할 거라고 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거는 네. 레코그니션까지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레코그니션은 단지 학습을 도와주기 위한 수단으로만 들어간 거고, 네. 그러니까 언어를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개의 언어를 디텍션을 하고 또 여러 개의 언어에 대한 변환을 이제 향후 이제 워크로 이제 생각을 해 본다라고 하면은 네네. 그러니까 그런 점이 그러니까 이런 프로젝트 배경과 문제 의식, 문제 설정을 하셨는데 엔드 투 엔드를 쓰셨다라는 게 아쉽다라는 메시지 일환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네. 어떤 구조적인 성능에 대해서의 문제를 지적한 건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이제 좀 모델에 대해서 좀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이제 수집을 하셨다라고 하셨죠. 추가적으로 수집이라기보단 생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인풋 데이터 자체는 벤치마크들을 좀 거의 그대로 좀 활용을 하신 걸까요?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미지가 이제 여러 속성들을 가지고 생성이 될 수가 있는데, 뭐 색깔이라든가, 뭐 배경색, 뭐 기울어짐, 이런 것들도 사실 다 저희가 임의로 그냥 랜덤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사실 이 논문에서도 이 데이터셋이 정확하게 어떠한 요소들이 어떠한 확률로 생성이 되었다라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서.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 조금 헷갈리는 게 네. 저런 배경 의식은 조금 뭔가 어떤 새로운 이제 저변 확대를 위한 그런 프로젝트로 저는 이제 이식을 하고 처음에 이 발표를 들었는데 네. 이제 주어진 벤치마크 안에서의 이제 구현을 위주로 하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원하는 인퍼런스의 결과를 얻는 게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 혹은 내가 구현하고 싶은 그런 프로젝트에 대한 감이 조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이 모델 자체를 잘 뽑고 이제 원하는 주어진 이제 이런 텍스트나 인퍼런스에서 혹시나 이제 넣어보고 싶은 이미지를 넣어 보셨을까요?
그거는 저희가 뭐 디텍션 더 붙여서 해보진 않고 그냥 이렇게 임의로 자른 이미지랑 임의의 텍스트 이 정도만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특정 컨텐츠 이런 데서 잘 나와서 실험을 한 결과는 없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잘 안 되더라도 사실 인퍼런스에서 그런 왜 안 됐는지를 좀 분석하는 것도 저는 중요한 어프로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이제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사실 밑에 있는 이런 이미지 보면은 뭔가 굉장히 벤치마크에 있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들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리고 이제 고구마라는 텍스트 키워드만 이제 입력을 하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어떤 저런 콘텐츠적인 거를 이제 넣더라도 이제 오히려 그렇게 되면 향후에 더 추가적으로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어프로치들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이제 시사점이 나올지 않을까 싶어서 좀 그런 것도 앞으로 해보면 좋겠다라는 이제 의견을 좀 살포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리고 OCR 같은 경우는 이제 엔드투엔드의 한계점들이 좀 많이 드러났다라는 그런 전체적인 맥락, 네, 좀 말씀드리면서 네, 저도 이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네, 따로 교육생분들 질문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좀 3분만, 네, 3분만 쉬었다가 55분부터, 네, 55분부터 왕번나무팀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구마팀 프로젝트 하시느냐, 발표하시느냐 고생하셨습니다.